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점점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보통 무엇을 좀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면 도움을 주는데도 조금 더 우리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들이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 그리고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한 문화도 있고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억압하는 것이 익숙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금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욱하고 분출하게 되기도 하고요. 좀 건강하지 못하고 멋지지 못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이 아니라 이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구나,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라고 우리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인정받고 싶고 교실에서 잘하고 싶고 소속되고 되게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차별을 받거나 뭔가 친구들이 날 놀이에 안 끼워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별로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한글을 익히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는 부분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이거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주변인들에 대해서 개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감정 표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감정 카드나 감정 자석 등을 활용해서 자기의 감정이 지금 무엇인지, 이런 감정은 언제 느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걸 조금씩 한번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누군가가 내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알아준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 감정이 수용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졌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존감이 좀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일단 긍정적인 부분, 장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거를 잘 기억하고 좀 자기가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거나 뭐 블럭 쌓기를 좋아하거나 다양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럼 상담 활동 시간에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은 교실 수업 시간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될 때 이 아이가 조금 더 자기의 역량을 잘 펼쳐보고 이걸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그래, 내가 이걸 잘하지, 나 이거 잘할 수 있잖아, 거봐 라는 생각에 조금 더 뿌듯하고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잘하는 부분이 있구나,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라고 괜찮아, 잘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좀 인식, 스스로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격려 활동, 칭찬 활동, 장점 찾기 활동,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좀 장점을 잘 인식하고 이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업적인 부분은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걸 어려워한다면 담임 선생님 또는 학습 도움 지원센터에 연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학습 도움 지원센터가 아마 교육청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서울에는 일단은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학기마다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학습 부진인 아이들이 조금 도움을 잘 받을 수 있고 학교로 직접 와서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해서 연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저는 담임선생님과 충분히 잘 논의해서 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교실에서 중요하게 느껴야 하는 감정이 바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아, 나 교실에서 안전하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구나. 친구들이 나를 받아주고 선생님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교실에 계속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뿌리 내려 있어야지 학교에 오는 것도 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만약에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교실 분위기 자체가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들이 서로를 지적하고 막 벌을 세우고 막 뭐 벌점을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이런 행동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평화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못해도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구호들을 통해서 이 반 분위기가 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은 담임선생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자문하면서 교실에서 평화적인 학급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담임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좀 교실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어떤 역할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 관리하기라든지 뭐 우유 당번하기, 뭐 급식 당번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아니면 학습 활동지 배부하기라는 식으로 어떤 역할을 1인 1역 같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나는 이 교실에서 어떤 걸 하는구나 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교실에서 칭찬 샤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명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담임선생님께서 이 아이를 위한 칭찬 샤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막 칭찬해주고 담임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돌아가면서 칭찬하는 분위기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요. 모든 학급의 아이들이 다 누구나 칭찬할 만한 게 있고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 더 그런 걸 알게 된다면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칭찬 샤워를 받는 아이들 역시 나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네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기분이 좋고 학교에 대한 그리고 교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도 생겨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학급을 위해서는 선생님께서 상담 선생님께서 그 개입해서 조금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그 아이들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변인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아이와 연결된 주변인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 부모님은 혹시 힘든 건 없는지,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수용하고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어적인 반응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님께서도 또 혹시 이 적응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육복지라든지 이 지역의 이런 연계기관에 한번 연계하는 것도,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사실은 이 학교를 아이를 새롭게 보내면서 또 그런 걸 적응하고 이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상담 선생님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실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거는 티처빌에 있는 우리 학급 동상이몽이라는 그 연수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다양한 그 사례나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다문화 그리고 핸드폰, 인터넷 게임 과몰입이었는데 게임 과몰입은 제가 지난번에 다뤘으니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오늘로써 이제 드디어 모든 사례를 아마 좀 다 커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